어머님,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겠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잖아요. 뭐라고? 내가 정신병자라고? 추석날 5만 원 봉투를 건네던 며느리 가지만 친정엔 500만 원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소금을 뿌리며 조롱당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this is such a 이제부터입니다. beautiful day.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It 좋아요, really is, Mother.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공감 가득한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추석 전날 밤 11시, 이금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맞아온 명절이지만 올해는 유독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옆집 박할머니가 며칠 전에 한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금순아, 요즘 며느리들 참 무서워. 우리 때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시어머니가 눈치를 봐야 한다니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던 말인데 왜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걸까요? 금수는 몸을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4시 결국 잠을 포기한 금수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찬 바닥에 맨발이 닿자 온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이런 추위쯤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온 몸은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쌀을 씻으며 금수는 작년 추석을 떠올렸습니다. 설인이 처음으로 어머님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런데 막상 부엌에 와서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급한 연락이 와서요 라며 다시 나가버렸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착한 며느리라고 믿고 싶었던 금수는 그냥 넘어갔었어요. 오전 6시 송편 반죽을 치대며 금순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예쁘게 빚어진 송편들을 보며 옛날 생각이 났어요. 도연이 어렸을 때는 송편 만드는 걸 구경하며 엄마 나도 해볼래? 라고 졸랐는데 지금은 그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오전 9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금수는 앞치마를 두드리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도연은 무거운 제사용품 상자를 들고 있었고 설이는 그 옆에서 작은 선물 봉지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 이거 용돈이에요. 설이는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는 듯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웃음이었죠. 금순이 봉투를 받아보니 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봉투가 너무 얇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빨리 건네고 끝내버리고 싶다는 듯한 설인의 표정도 눈에 띄었고요. 고마워.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설이는 대답은 했지만 이미 시선은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연이 제사용품을 정리하는 동안 금수는 설인을 불렀어요. 설인아, 부엌 일 좀 도와줄래? 손이 많이 가서 그래. 네. 지금 갈게요. 하지만 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금수는 기다렸지만 설이는 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설인이한테 부엌에 좀 와달라고 해줘. 설인아, 어머니가 부르셔. 네, 알겠어요. 잠깐만요. 또다시 잠깐만요였어요. 결국 금수는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서리는 거실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11시가 되어서야 서린이 부엌에 나타났어요.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금수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상 차리기만 하면 돼.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상 차려드릴게요. 하지만 서린이 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니 금순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어요. 제사 음식을 아무렇게나 놓고 젓가락도 삐뚤삐뚤하게 놓았습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온 금순에게는 견디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설이나 제사상은 격식이 있어서. 아, 죄송해요. 잘 몰라서요. 설이는 사과했지만 표정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런 구식 예법이 뭐가 중요하다고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설이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설이나 식사할 때는 핸드폰 좀 내려놔라.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설이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놓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었을 때 금수는 설인의 태도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절을 할 때도 대충 허리만 숙이고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제사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영 달랐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칭찬은 했지만 설인의 젓가락질을 보니 별로 맛있어 하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금순이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 반찬들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녁 6시 도연과 설인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설인의 인사는 너무나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도연아, 운전 조심해.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금수는 거실에 앉아 5만 원짜리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 차갑고 무성의했던 게 서러웠던 거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금수는 이상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큰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금수는 평소처럼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옆집 박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금순아, 추석은 잘 보냈어? 그럭저럭 보냈지. 박 할매는 어땠어? 아이고, 말도 마. 우리 며느리가 갑자기 친정 어머니랑 호텔에서 추석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 덕분에 혼자서 차례상까지 차렸어. 박 할머니의 푸념을 들으며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수나, 너희 며느리는 참 효녀인 것 같더라. 지난번에 보니까 친정 어머니한테 무려 500만 원이나 용돈을 드렸다며? 거기다 호텔 여행권까지? 순간 금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500만 원? 호텔 여행권?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아, 너 몰랐구나? 우리 동네 김할매가 그러는데 설인이가 친정 어머니 생신날에 현금 500만 원에 제주도 호텔 여행권까지 선물했다고 하더라고. 김할매 딸이 설인이 친구거든. 부러워 죽겠다면서 자랑을 했다나 봐. 금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00만 원? 자신에게는 5만 원을 주면서 그것도 마지못해 건네는 듯한 차가운 표정으로 정말 그랬다고? 응, 확실해. 김할매가 거짓말할 리 없잖아. 아이고, 금순아 너는 참 복이 많아.
그런 효녀 며느리를 두고서 박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말했지만 금순에게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효부 며느리라니. 친정 어머니에게는 500만 원을 주고 시어머니에게는 5만 원을 주는 게 효부라는 건가요? 그래. 고마운 일이지. 금수는 겨우 대답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할머니는 금순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요즘 며느리들 중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시집 와서도 친정 부모님을 그렇게 챙기다니. 물론 시어머니인 너도 잘 챙기겠지만 말이야. 잘 챙긴다고요? 5만 원 봉투 하나 툭 던지듯 주고 부엌 일도 도와주지 않고 제사상 앞에서도 성의 없이 절하는 게 잘 챙기는 거라고요? 나는 이만 들어가 볼게. 금수는 급히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갈 거리가 30분이나 걸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자꾸 주저앉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금수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어요. 설인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은 금수는 추석날의 모든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설인의 차가운 미소, 형식적인 인사, 성의 없는 절, 부엌 일을 도와달라고 해도 핸드폰만 보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금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70평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순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응, 잘 보냈지. 수진아,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은 예민했어요. 금순이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딸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가 드니까 목소리가 변한 것 같네. 정말 괜찮으세요? 형님이나 형수님이 뭔가 잘못했나요? 금수는 수진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설인이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는지,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차별 대우하는지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가족 간의 화목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제가 주말에 올라갈게요. 아니야, 멀리서 오지 마. 괜찮다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금수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서러움을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까요? 그날 밤 금수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인이 자신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 혹시 자신이 가진 게 없어서일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된 걸까? 금순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마음속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얘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금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무엇을 결심한 건지는 스스로도 몰랐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금수는 설인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친정 어머니에게는 500만 원을 주고 자신에게는 5만 원만 주는 며느리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거든요.
500만 원과 5만 원. 그 차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존중과 무시, 사랑과 냉대, 진심과 위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금순의 마음속 균열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500만 원 사건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금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연히 들은 설인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어요. 금수는 동네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근처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설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호기심이 생긴 금수는 카페 입구 근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설인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야? 맞아. 요즘 정말 이상해졌어. 계속 혼잣말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치매 걸린 것 같아. 금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치매라고?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헉,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본인은 절대 안 간다고 하고 남편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 어머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그러게, 요양원 같은데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집에 있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 금순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설인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야? 내가 보기엔 멀쩡해 보이던데. 언니는 몰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집에서는 완전 다르거든. 어제도 갑자기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울더라고. 완전 이상하지 않아? 금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게 치매 증상이라는 건가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운 건 당연한 감정인데 그것조차 병으로 만들어버리다니.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심각한 것 같네. 맞아. 그래서 남편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 어머님을 병원에 데려가자고. 처음엔 반대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설득되고 있는 것 같아. 금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을 때 금수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멀쩡해. 설인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금수는 자신에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만약 도연까지 설인의 말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도연이 혼자 집에 찾아왔어요. 설인 없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도연아. 설인이는 안 왔네? 네,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해서요. 아마 카페에서 자신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을 거라고 금수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금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인의 거짓말이 도연에게까지 전해진 거였습니다. 왜? 내가 어디 아픈 것 같아? 아니, 그게. 설인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요즘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혼잣말도 많이 하시고. 금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설인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있으시거나
머리가 아프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도연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금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착한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서린이가 뭘 잘못 본 것 같네. 하지만 서린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이라고요? 금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걱정이라고 말하는 서린을 보며 인간의 이중성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검사만 받아보시면 되니까요. 싫어. 나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어머니.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걱정이 더욱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서린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돌아간 후 금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서린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얻는 이익이 뭘까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서린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집과 땅,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들. 만약 자신이 치매 판정을 받으면 재산 관리는 아들 몫이 될 테고 결국 서린이 모든 걸 주무르게 될 거예요. 그래, 그거구나. 금수는 서린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어요. 500만 원을 친정 어머니에게 주면서도 시어머니의 재산은 자신이 차지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금수는 막막했어요. 서린의 거짓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자신이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금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서린이 치매 연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치매 연기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서린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요. 이제부터는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금순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어요. 70평생을 살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 그리고 분노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린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상대를 건드린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말이죠. 서린의 거짓말을 알게 된 다음 날 금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멀쩡한 정신으로 치매 연기를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금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원하는 대로 해주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서린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왔는데 오늘은 예고 없이 온 걸 보니 금순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당신 누구세요? 금수는 서린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린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어머님, 저예요. 서린이요. 며느리. 며느리? 우리 도연이가 장가 갔나? 언제? 서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 금순이 보인 행동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맞다. 서린이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늙었어? 예전엔 이렇게 안 늙어 보였는데. 서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늙었다니? 이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늙어 보여요? 응, 많이 늙었어. 특히 눈가 주름이 심하고 입꼬리도 처져 보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서린은 당황했어요. 치매 연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외모를 지적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냥 요즘 바빠서 그런가 봐요. 바쁘면 얼굴 관리라도 해. 며느리가 늙어 보이면
우리 도연이가 창피하잖아. 금순의 말에 서리는 기분이 나빠졌지만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금순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리나, 친정 어머니는 잘 계시지? 네, 잘 계세요. 용돈은 얼마나 드려? 나이 드신 분은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금순이 자신이 친정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준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적당히 드리고 있어요. 적당히? 얼마나? 100만 원? 200만 원?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 부모님께 얼마나 드리는지 말이야. 나도 예전에 시어머니께 용돈 드릴 때가 있었거든. 서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할 리 없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몸은 어떠세요? 몸? 아주 좋아. 머리도 맑고 말이야. 그런데 서리나, 너 요즘 친구들이랑 카페에 자주 가지?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자신이 카페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었나요? 가끔 가요. 친구들한테 나 얘기 안 해?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시어머니 흉을 보는 경우가 많다잖아.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이해해. 금순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서린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오후에 서린이 돌아간 후 금수는 중요한 일을 하러 나갔어요. 동네 전자상품 매장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 이건 간단해요. 이 버튼만 누르면 녹음되고 이 버튼 누르면 재생돼요. 금수는 사용법을 익히며 계획을 세웠어요. 서린의 거짓말을 증거로 남겨야 했거든요. 다음 날 금수는 더욱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기존에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으신가요? 있긴 한데 내용을 바꾸고 싶어서요. 법무사는 금순의 정신 상태를 확인했어요. 치매나 다른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유언장 작성이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어르신, 혹시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는 없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금수는 간단한 인지능력 테스트도 받았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매우 또렷한 정신 상태를 보였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집과 땅은 모두 딸에게 상속하고 적금과 현금도 마찬가지로 딸에게 주고 싶어요. 아들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어요. 법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부모들은 아들과 딸을 비슷하게 상속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며느리 때문이에요. 자세한 건 말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금수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서린이 어떤 짓을 해도 자신의 재산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서린이가 다녀갔다고 하던데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 왜? 서린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좀 이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시고 서린이 벌써 도연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하지만 금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이상하게 했다는 거야? 친정 어머니 용돈 얘기를 자꾸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요즘 며느리들이 친정 부모님께 얼마나 드리는지 말이야. 어머니, 혹시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도연아, 나는 멀쩡하다니까. 서린이가 뭘 잘못 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금수는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어요. 곧 설인의 본 모습을 녹음할 기회가 올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받은 만큼 돌려줄 거다. 금순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설인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녹음기까지 준비한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추석 제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기일 제사였어요. 금순에게는 설인의 본 모습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사 전날 밤 금순은 녹음기를 옷 안쪽 주머니에 숨겨놓았어요. 설인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도연과 설인이 일찍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친척들도 함께 올 예정이었습니다. 도연의 삼촌, 고모, 그리고 사촌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모일 예정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설이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크고 다정했어요. 친척들 앞에서는 효부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응, 왔구나. 고생했어. 금수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설인이 원하는 대로 연약해 보이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야. 설인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친척들 앞에서 금순이 스스로 기억력 문제를 인정한 거였거든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삼촌 부부, 고모, 그리고 사촌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라 반가운 인사가 오갔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그럭저럭 지내지.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고?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던 중 제사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어요. 금순이 부엌으로 향하자 설인도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럼 국그릇에 국을 담아줄래? 설이는 국을 담으면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소금통을 집어들더니 국그릇에 소금을 한 움큼 넣은 거였습니다. 설이나,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설이는 사과했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일부러 그런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설이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젓가락을 거꾸로 놓기도 하고 과일을 엉뚱한 자리에 놓기도 했어요. 설이나 제사상은 격식이 있어서 어머님, 제가 잘못 놓았나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설이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금수는 확신했어요. 분명 일부러 엉망으로 놓고 있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친척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도연이 제주가 되어 절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잔을 올리고 국을 떠서 맛을 보던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국그릇으로 향했어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씩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님,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요? 삼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금수는 당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설인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설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님이 치매 걸리셔서 제사 음식까지 엉망이에요. 순간 제사상 앞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친척들이 설인을 쳐다봤습니다. 설인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고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요즘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기억도 안 나고 어제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찾으면서 우셨어요. 설인의 말에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금수는 고개를 떨구며 수치심을 느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절대 안 간다고 하세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친척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리는 이런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님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곳을 알아보자고. 요양원 얘기였어요. 서리는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밝힌 거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세요? 삼촌이 금순에게 직접 물었어요. 금순은 잠시 망설이는 척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해서 걱정이야.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했어. 서린이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치매 치료법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던데.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서리는 효부인 척하며 말했지만 금수는 그 속에 숨은 계산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제사가 엉망이 된 채로 끝났습니다. 친척들은 금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하나둘 돌아갔어요. 마지막에 고모가 금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고마워. 걱정 끼쳐서 미안해. 모든 친척들이 돌아가고 나서 서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늘 일로 금순이 치매에 걸렸다는 게 온 가족에게 알려졌거든요. 어머님, 오늘 일은 정말 걱정스러워요. 내일 병원 예약을 잡을게요. 서리나,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아요. 서린이 돌아간 후 금수는 옷 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서린이 친척들 앞에서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네. 금수는 녹음 내용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서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제사상에 소금을 뿌리며 시어머니를 모욕한 것,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 모든 게 녹음기에 남아 있었어요. 받은 만큼 돌려줄 때가 왔구나. 제사상 모욕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금수는 서린에게서 예상했던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내일 병원에 가셔야 해요. 예약을 잡아놨거든요. 병원? 나는 아픈 데 없는데 왜 가야 해? 어머님, 며칠 전 일 기억나세요? 제사 음식을 그렇게 짜게 만드시고. 서린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금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서린아, 내일은 우리 가족끼리만 가면 안 될까? 가족끼리요? 응. 도연이랑 수진이도 불러서 다 같이 가는 거야.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서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진까지 오면 뭔가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오후 온 가족이 금순의 집에 모였어요. 도연과 서린, 그리고 멀리서 올라온 수진까지.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엄마,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전화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형수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 심각한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요즘 정말 이상해. 같은 말 반복하고 기억도 안 나고. 며칠 전에는 제사 음식까지 망쳐서 온 가족이 창피를 당했어.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린의 말만 듣고 판단한 거였죠.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 거야. 빨리 치료받으셔야 해. 서린이 덧붙였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잠깐. 금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금순에게 향했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들려드릴 게 있어요. 금순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설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들어보세요. 금순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곧 설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언니,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어머니 때문이야? 맞아. 요즘 정말 이상해졌어. 계속 혼잣말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치매 걸린 것 같아. 도연과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설인이 친구와 나눈 대화였는데 왜 녹음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본인은 절대 안 간다고 하고 남편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 어머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그러게 요양원 같은데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집에 있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 녹음이 계속 이어졌어요. 설인이 친구들 앞에서 금순을 정신병자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털어놓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병자 시어머니, 요양원에 처박아야지. 이 말이 나오자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설인. 이게 뭐야?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언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녹음이 되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언제 녹음한 거예요? 당신이 카페에서 친구들과 얘기할 때. 금순의 대답에 설인이 더욱 당황했어요. 그날 카페 주변에 금순이 있었다는 건가요? 엄마, 언제부터 이런 걸 녹음하셨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며칠 전부터 설인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치매 환자로 만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금수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산할 국에 소금을 넣은 것도 설인이야.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일부러 소금을 한 움큼 넣었어. 그런 일이.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나를 치매 환자라고 소리치면서 모욕을 줬지. 다 계획된 일이었어. 설인이 발작하듯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님이 이상하셨어요. 같은 말 반복하시고 이상한 행동하시고.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금순이 녹음기의 다른 부분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설인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어제도 갑자기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울더라고. 완전 이상하지 않아? 우리 동네 김할매가 그러는데 설인이가 친정 어머니 생신날에 현금 500만 원에 제주도 호텔 여행권까지 선물했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은 금순이 직접 추가로 녹음한 내용이었어요. 설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500만 원? 도연이 설인을 쳐다봤어요. 친정 어머니에게는 500만 원을 주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5만 원만 줬다는 뜻인가요? 여보, 그건 내가 받은 건 5만 원이었어. 추석날에. 금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인을 바라봤어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정말로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걱정이라고? 금순이 설인을 째려봤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차지하려던 게 걱정이었다고? 재산이라니 무슨. 유언장도 이미 다시 썼어. 집과 땅 그리고 모든 적금은 수진이가 상속받게 되어 있어. 도연과 설인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도연아, 미안하지만 내 몫은 없어.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너에게 재산을 줄 수 있겠니? 설인이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금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를 정신병자라고 부르고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준 당신에게 무슨 기회를 줘?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설인의 거짓말과 계획, 그리고 금순의 완벽한 반격이 모두 밝혀졌거든요. 받은 만큼 돌려줬을 뿐이야. 금순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도연은 설인과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수지는 형수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금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거였습니다. 도연아, 설인이랑 같이 집에 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신가요? 와보면 알 거야. 그리고 수진이도 불러. 도연은 설인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어요. 설인은 지난주 일 이후로 금순을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렸거든요. 여보, 어머님이 뭘 또 계획하고 계실까봐 무서워.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오후 3시 온 가족이 다시 한번 금순의 집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도 함께 왔습니다. 금순이 미리 불러둔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등장에 도연과 설인이 긴장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 변호사님은 왜 부르셨어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유 원장 때문이야. 정식으로 공개하려고 해. 금순의 말에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난주에 유 원장을 다시 썼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설마 정말로 공개할 줄은 몰랐거든요. 변호사님, 시작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유 원장을 꺼냈어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된 유 원장이었습니다. 이 유 원장은 이금수님께서 지난주에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것입니다. 의사능력 검사도 통과하셨고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택과 부지는 딸 이수진에게 전액 상속한다.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집이 강남에 있었는데 그 가치가 상당했거든요. 둘째, 모든 예금 및 적금 총 3억 4천만 원은 딸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설인이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3억 4천만 원이라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박도연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어머니, 도연이 슬픈 표정으로 금순을 바라봤어요. 넷째, 며느리 최설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며 이를 상속 제외의 사유로 명시한다. 변보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설인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의 전사본과 함께 추가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항의했어요. 자신이 받을 상속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결정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다니? 금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도연아, 지난 몇 년 동안 내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니? 그래도 친정 어머니에게는 500만 원의 호텔 여행권을 주면서 시어머니에게는 5만 원 던지듯 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도연이 할 말을 잃었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은 어떻고? 금수는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설인님께서 인근 요양원에 전화로 문의하신 내역입니다. 설인이 경악했어요. 자신의 통화 기록까지 조사한 거였나요?
치매 환자 입소 절차와 비용을 문의하셨더군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도 전에 말이에요. 이건 그냥 알아본 것 뿐이에요. 설인이 발작적으로 소리쳤어요. 알아본 것 뿐이라고? 금순이 설인을 노려봤어요. 그럼 이것도 그냥 알아본 거야? 이번에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설인이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곧 시어머니 집이랑 돈 다 내 것이 될 것 같아. 정말? 어떻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 요양원에 보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리하게 될 거야.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설인이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니. 설인아. 도연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실망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변호사가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었어요. 5째, 본인 사후 장례식에는 며느리 최설인의 참석을 금한다. 엄마, 수진이 놀라서 외쳤어요. 장례식 참석 금지는 너무 심한 처사 같았거든요. 수진아, 이해해. 나를 정신병자라고 부르고 모욕한 사람이 내 장례식에 올 이유가 있니? 금순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정의 이유를 명확히 밝힌다. 변호사가 금순이 직접 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나 이금수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최설이는 나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거짓말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으며 내 재산을 탐냈습니다. 설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진짜 눈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줄 뿐입니다. 편지 낭독이 끝나자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금순의 최종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설인이 무릎을 꿇으며 금순 앞에 엎드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금순은 냉정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이미 모든 게 결정났으니까.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도연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금순은 단호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로 나를 생각한다면 이 결정을 받아들여.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거라. 금순의 복수는 완벽했어요. 설인이 꿈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거든요. 돈도, 집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의 자리도 모든 게 없어진 거였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 거야. 금순의 마지막 말이 설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유언장 공개 사건이 일어나고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도연과 설인은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설인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수는 여전히 건강하게 혼자 살고 있었고 수지는 더욱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어요. 또 다른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수진이 가족들과 함께 금순의 집을 찾았어요. 수진의 남편과 두 아이들, 그리고 혼자가 된 도연까지 함께 모인 소박한 추석이었습니다. 할머니, 송편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수진의 딸 민지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작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가 도와주면 금순이 만들겠네. 금순은 손녀와 함께 송편을 빚으며 마음이 편안했어요. 지난 1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제사상은 제가 차릴게요. 수진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모든 걸 준비하게 두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제사를 지내는 동안 금수는 작년 추석을 떠올렸어요. 설인이 제사상에 소금을 뿌리며 자신을 모욕했던 그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긴 정성으로 차려진 제사상, 마음을 다해 절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도연이 문을 열어보니 설인이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설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작년에 오만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하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설인이, 왜 왔어? 도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설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금순이 거실로 나왔을 때 설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는 거야? 금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설인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금수는 아무 말 없이 설인을 지켜봤어요. 친정에서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어머님이 저에게 어떤 존재여야 했는지. 설인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지난 1년간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과 후회가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5만 원. 그게 얼마나 소중한 돈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금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맞아요.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설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계속 울었어요. 어머님을 치매 환자라고 했던 것,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 제사상을 망쳐서 모욕을 드린 것. 모든 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아는구나.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재산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소중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설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5만 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작년 추석에 주신 5만 원이에요.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금순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 돈을 볼 때마다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어머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설이나,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설이는 계속 이야기를 이었어요. 어머님, 저 다시 도연 오빠랑 결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욕심도 없어요. 다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설이는 금순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작년의 오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수는 한참 동안 설인을 바라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여자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지금은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인아,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니까. 설인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돈은 잊을 수 있어도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간다. 금순이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나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알았으면 됐다. 금순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서린이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짓 하지 마.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네, 절대 안 할게요. 서린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이제 가. 우리는 가족끼리 명절을 보내고 싶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린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서린이 떠나고 나서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 금수는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서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받은 만큼 돌려줬더니 드디어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날 밤 금수는 평상시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1년 전 시작된 복수가 비로소 완성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년 추석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 올해보다 더 평화로운 명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금순의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모두가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마음이고 거짓보다 강한 건 진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마음속 사연방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시니어 드라마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사연과 감동 오디오북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